안녕하세요. 리치톡톡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에 대한 서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블로그에 좀 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또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쓰신 요 디플레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굉장히 잘 나온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시국에 굉장히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국에 정말 적절하게 정말로 잘 나온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이제 좀 겁쟁이, 좀 겁이 많은 투자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는 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뭐 너무 그렇게 또 겁을 낼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끔 만든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혼란과 혼돈의 시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코로나, 어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된 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대공황이 또다시 지금 올 수도 있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니면 경제가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앞날을 굉장히 예측하기 참을 헷갈리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다시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다, 누구는 아니다, 아직은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인데, 이런 혼돈의 시기에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신 홍춘욱 박사님께서 쓰신 이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은, 최악의 경우에 대한 어떤 이런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겠다, 봐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주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등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어떤 디플레의 위험에 노출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계속 해 주셨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또 근거들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플레이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게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 디플레가 왜 무섭냐면, 디플레는 결국은 이제 장기 불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소비와 투자가 연쇄적으로 계속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플레 때문에 소비와 투자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디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충격이 2008년의 어떤 금융 위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대공황이 아닌 이제 눈폭풍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 눈폭풍은 유례가 없는 규모지만 어마어마한 뭔가 이런 눈에 어떤 이런 눈폭풍 쓰나미가 온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위기와는 다른 성격의 어떤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폭풍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폭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지금 이제 눈폭풍이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박사님 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은행이 예전보다 굉장히 지금 건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직후처럼 어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고 남아도는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일이 심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나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어떤 이런 신흥경색의 시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경제 전반에 디플레 압력을 한층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굉장히 어떤 무서운 디플레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디플레로 진입을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어떤 이런 경기 부양,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엄청난 지금 이런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기 부양을 인해서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긴축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가 일단 디플레이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디플레이의 징후가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각 정부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단호한 지금 대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응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뭐 미국이나 지금 각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단호한 대응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사상 유례의 어떤 이런 유동성을 풀고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플레는 한번 정착이 되면 해소하기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쪽으로 지금 빠지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각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에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가 디플레이로 가지 않게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자산 가격 폭등이나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이제 급성 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 같은 경우는 충격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경제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디플레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근데 얘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각국 정부에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 쪽으로, 그래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때 가서 그거는 또다시 처방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처방할 수 있다. 이런 게 박사님께서 책에서 이야기하신 이런 맥락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이런 게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어떤 저금리 정책은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후에 어떤 저금리와 이런 재정 확장 시대에서의 주식과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는 시나리오별로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이 또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런 상품까지 해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율을 어떻게 짤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성향에 따른 어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떤 이런 혼돈의 시기에는 이렇게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레 어떤 이런 위험을 퇴치하기 위한, 왜냐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어떤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지속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이런 디플레 압력을 퇴치하는데 끝끝내 실패할 위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해도 이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하지만 웬만하면 각국 정부가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엄청나게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결국에는 코로나는 뭐예요? 눈폭풍 지나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 올해 뭐 가을에 재발이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에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눈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쏟아부은 어떤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바닥을 치고 이미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을에 또다시 뭔가 뭐 크래시가 한번 오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저도 정말로 동의하는 거는 이게 1년이든 뭐 어느 정도 후부터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산 시장의 상승에,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의 어떤 상승에 저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박사님 책을 보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로 저는 참 좋았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책을 통한 성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많이 투자를 그렇게 하시고, 또 책을 통한 그런 성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 벌써 지금 뭐 날씨가 얼마 한 2, 3주 전만 해도 엄청 지금 추웠는데 벌써 지금 여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다 5월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